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촌의 임채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실제 사례 두 번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이 같은 중학교에 진학한 2년 뒤에 완전히 그 처지가 뒤바뀌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 되고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이 돼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A 학생이 B 학생을 보디가드 해주고 돈을 받거나 급식 빨리 먹기 돈 내기를 해서 이기자 문자나 카톡 메시지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학폭위에 신고를 해서 결국 B가 제6호 출석 정지 3일 그리고 제1호 서면 사과 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 B가 같은 중학교에 진학한 2년 뒤에 A가 다른 친구 한 명에게 B는 초등학교 때 다른 친구가 돈을 안 갚아서 때린 후 학폭 갔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약 5개월 후에 다른 친구에게는 B가 초등학교 때 돈 안 주면 때린다고 협박했고 그것 때문에 학폭에 갔었으며 그 일로 내가 법원에 간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학생 쪽에서 A 학생을 학폭 사건으로 각각 2건의 신고를 했고,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제6호 출석 정지 8일,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출석 정지 2일과 서면 사과 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A 학생 쪽에서는 실제로 초등학교 때 B에 대한 학폭 결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A가 세부적인 내용에서 조금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긴 했지만 거짓말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설령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그 조치 결정은 행위에 비해 너무 무겁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B가 A에 대해 보디가드를 해주고 돈을 받거나 급식 빨리 내기 돈 내기를 해서 이기자 돈을 달라고 요구한 행위 때문에 학폭위를 거쳐서 출석 정지 3일 등의 조치 결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니까 2년이 지난 뒤에 A가 B에 대해서 학폭 같다라고 말한 것은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돈을 안 갚아서 때렸다는 폭행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실이죠. 두 번째 사건은 초등학교 때 B가 돈 안 주면 때린다고 협박했고 그것 때문에 학폭에 갔고 그 일로 내가 법원에 간다 라는 말이니 이것도 내기해서 이긴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었지만 돈 안 주면 때린다고 협박했던 사실은 없었습니다. 또 그 일 때문에 내가 법원에 간다는 말은 그 일로 인해서 B에 대한 어떤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들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결국은 B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충분히 저하시킬 만한 명예훼손 행위다 이렇게 인정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은 학폭위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그 얘기를 공연히 다른 친구에게 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또 거기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게 되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명예훼손 행위가 학교 폭력 행위로 평가되어서 결국 무거운 조치 결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학교 폭력 행위가 있어서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학폭위 신고를 통해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 조치 결정을 받게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사실을 공연히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그 가해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 허위로 사실과 다르게 그 얘기를 해서 예전 가해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반대로 학교폭력 행위 가해 학생으로 조치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행동을 조심하도록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학교폭력 사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